자, 우리 6번 문제는 우리 재고자산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 답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얘는 어떤 지출이 있을 때 이게 자산이냐, 아니냐만 잘 알면 돼요. 여기 있죠?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 현재 상태 이렇게 하는데, 기여하는 건 당연히 원가죠. 근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 원가는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죠. 답이 4번이다.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1번도 중요한데 취득 원가 순진한 가치는 낮은 금액. 큰 금액? 땡! 아니다는 뜻이 그죠? 여기도 순공정가치? 땡! 대부분 다 시험 문제 뭐 똑같아 이렇게. 순실현 가치다. 이렇게. 그 다음 2번은 매입 할인 리베이트는 차감해야 돼. 가산하면 안 되고 차감. 판관비죠. 판매원가. 취득원가랑 무관하다고요. 자산원가가 아닌 얘는 판관비. 기간원가 처리된다. 답은 4번이 된다. 답은 4번. 자, 우리 7번 문제는 이동평균법이죠. 이거 별표 앙창 치시고 이동평균법. 이렇게. 자, 그래서 다음처럼 하시면 된다. 우리 매수농가인데, 매수농가. 그럼 여기 보면 수량을 파악해야 돼요. 전기별 1000개에다가 200개.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해볼게요. 1000개가 있었어요. 200개 하고 900개 팔고 200개 구입하고 300개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1400개에서 1200개를 파니까 200개가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물어본 질문이 매수론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900개는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균을 내야 돼요. 이렇게. 자, 요거 할 때 좀 쉽죠? 이게 1200개인데 이게 다행히 12만 원이죠? 그러니까 얼마냐? 100원씩이 된다. 100원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100원에 사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다 12만 원이고 1200개 100원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100원이라고요.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돼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이라는 얘기는 뭐냐? 1200개 중에 900개를 팔면 300개가 남아요. 100원짜리 300개. 그리고 이번에 200개죠? 170원짜리 200개. 그러면 총 몇 개냐? 500개죠. 그러니까 3만에 3만 4천이니까 6만 4천을 갖다가 500으로 나눠보자. 이렇게. 그럼 얼마가 나오냐? 요게 128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128이 된다. 여기가 128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계산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만 쳐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는 뭐냐? 요 1200개에 대한 평균 100원을 구하자. 그게 이제 여기 한 거, 여기. 여기 100원을 구해보자. 100원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몇 개를 팔았냐? 900개는 100원이니까 9만 원 된다. 그러면 잔여는 300개고 100원짜리 300개에서 3만 원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만에다가 170원짜리 200개 사가지고 여기 있죠? 170원짜리 200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얼마냐? 3만 4천, 합치면 6만 4천 원이고, 얘를 500개로 나눠, 그러면 얼마다? 128원. 근데 몇 개 팔았냐? 300개. 300개 곱하기 128원 얼마냐? 38,400원이 된다. 여기 있죠? 300 곱하기 요거 하면, 요거는 9만 원이고, 요거는 38,400원. 그럼 얼마야? 12만 8,400원 된다. 여기 12만 8,400원이 된다. 12만 8,400원이 된다. 그죠? 답 몇 번이에요? 2번. 답은 2번이 된다. 2번. 어렵지 않죠? 7번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 정도 가볍게 푸시면 되고. 질문은 매수론가 아니면 기말재고를 물어봐요. 만약에 기말재고 물어봤으면 200개 곱하기 128 하면 돼요. 이게 기말재고가 된다. 질문은 기말재고 아니면 매수론가. 아주 쉽죠. 여기 7번. 자, 이제 8번 문제 보죠. 자,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 1번 선의순 실제 물량 흐름을 고려한 건 개별법이라고요. 실제로 이제 물건 팔려 나간 거 있죠? 그걸 딱딱 정확하게 맞춘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는 개별법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실사법, 계속기록법 동일한 거는 후입선취법이 아니고 얘는 선입선취법이에요. 2번 틀렸다. 후입선취법이 선입선취법. 그러니까 결과가 계속기록법, 실사법 결과 똑같은 거는 선입선취법.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된 제품 서비스 원가는 총평균법이 아니고 얘는 뭐다? 개별법이 된다. 얘는 총평균법이 아니고 개별법이 된다. 얘는 개별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우리 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할 때
계속기록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동,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평균법인데 실사법와의 평균법은 뭐다? 총평균법.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은 뭐가 된다? 이동평균법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8번도 아주 뭐 기초적인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마 틀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기말재고 매수론가인데 계속기록 실사법 똑같은 건 뭐다? 선의선주법. 늘 강조했잖아요, 제가. 요거 잘 보시고 8번. 나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실제 물량 흐름을 완벽히 반영하는 건 뭐다? 개별법. 그 다음에 우리 계속기록법, 실사법 결과 똑같은 거는 뭐냐? 선의선주법. 우리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거 이건 뭐예요? 개별법. 그죠? 그런 정도를 잘 보시고요. 자, 이제 9번 문제 보죠. 9번. 자,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유형자산 취득 원가 이렇게. 자, 토지는 취등록세 등 취득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한다. 여기 됐죠? 취등록세가 취득 부대 원가지. 우리 집 사거나 할 때면 취등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거래세라는 말을 쓰는데, 그죠? 당연히 얘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원가에 더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2번. 토지만 사용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일괄 구입한 경우에는 모두 다 토지원가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3번. 토지만 사용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일괄 구입하는 경우 기존 건물 철거비죠? 토지원가다. 그러니까 땅을, 여기 땅 위에 허름한 건물이 있어요. 사자마자 이거 철거하고 새 건물 지을 거예요. 그럼 이 건물값도 다 땅값에 포함되는 거고, 땅값이 땅값. 그리고 철거비도 뭐다? 다 땅값.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분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토지 건물이 있어요. 공정가치 비율이 8대1인데, 8대2인데 100원에 산다. 그러면 현금 100이 나가고 원래는 토지 80, 건물 20을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자마자 철거할 거다. 그럼 얘를 건물 쓰면 안 되고 토지라고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철거비가 있어요. 건물 철거는 30원 나간다. 현금 30원 나가요. 30원 뭐라 하세요? 철거비 쓰면 안 돼. 뭐라 하세요? 토지. 단기 손실이 아니고 토지.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토지만 사용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일괄 구입하는 경우 기존 건물 철거로 발생하는 폐자재들 이번에는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해요. 아, 이거 이제 뭐냐면 철거해서 보면 이제 막 건축물 폐자재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디 뭐 이제 간척지 뭐 이런 게 거기 막 매립해가지고 그러면 갖다 쓸 수 있어요. 어디 성토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거 갖다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얘가 아주 그냥 오염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시멘트니 뭐니 뭐 그런 것도 막 하고 막 이상한 게 있으면 오염물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폐기물 다 하게끔 해야 된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이걸 다시 버려. 그러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만약에 그거는 뭐가 되냐? 만약에 한 5원쯤 나간다. 현금 5원이 나간다. 역시 5원도 뭐예요? 토지 원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죠. 토지 원가에 가산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돈이 나가요. 토지 원가. 돈이 들어왔다. 그럼 토지 원가 차감.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폐자재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있고 수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근이에요. 철근. 철근은 내다 팔 수 있죠. 철근은 내다 팔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거기다 어떤 물질을 넣더니 이게 다시 나프타가 원료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시 막 재활용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버려져야 된다. 만약에 버려져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막 분리수거 같은 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잘 그게 그 향후에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튼 여기 9번. 9번도 중요하다. 그거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10번은 차입원가 자본화, 이자 비용 자산 처리에 관련된 내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 먼저 이 적격 자산을 옛날 표현이 뭐예요? 자본화 대상 자산, 자본화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금융 자산과 단기 생산 재고 자산은 자본화할 수 없다. 1번은 맞는 문장이 된다. 1번은 맞는 문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적격 자산에 대해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차입원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입원가 자본화 개시 땡 틀렸죠. 이자가 발생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차입금이 없어요. 내 돈 갖다 건물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이자가 난다? 아니죠. 이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있어야지만 자본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적격 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어요. 그리고 차입원가가 발생한 경우에 자본화가 되는 거지.
내 돈 갖다가 막 건물을 지어요. 그럼 이자가 발생 안 하잖아요. 근데도 뭘 자본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차입원가 자본화 개시 시점은 적격 자산에 대한 돈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가 발생해야 된다. 이자가 발생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출했지만 이자가 발생할 그 얘기는 뭐냐? 현재 차입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기간 동안 자본화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산을 의도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이다. 그래도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교량을 건설해요. 다리 뭐 성수대교, 뭐 영동대교, 뭐 한남대교 이렇게 그죠? 동작대교 이런 다리를 얘기해요. 근데 여름이면 뭐냐? 그 막 장마철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살이 세가지고 잠시 멈춰야 돼요. 비가 언제 올지 모르죠, 이렇게. 또는 비가 적게 내릴 수도 있고 뒤에 공사 끝난 다음에 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일단 오면 공사 중단하는 거, 공사 중단. 마치 우리 군대 있을 때 비 오면 훈련 안 하잖아요. 물론 비 오는데도 훈련할 때, 그죠? 저도 이제 군대에서 그때 훈련 받을 때입니다. 그죠? 상무대 훈련 받을 때 뭐였냐면 그때 소대 전투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봄이었었는데 봄비가 내리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추워요. 3월도 엄청 추워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비가 오면 철수거든요. 훈련 중단하고, 그죠? 근데 안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그 교관 그분이 너희들한테 그 뭐냐면 봄에도 그 동상 걸릴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추위를 좀 느끼게 해요. 그죠? 그 막 비하면서 막 뭐 쉽게 말하면 철조망도 다 했어요. 그때 이제 하면서 이렇게. 근데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 나네. 그죠? 원래는 그 전까지는 비 오면야 철수 이렇게. 왜냐면 뭐 전투하니 뭐니 막 뻘 같은데 막 빠지고 막 해가지고 엄청 힘드니까 정비할 때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막 그날이 막 생각나네. 그죠? 그때 막 엄청나게 막 춥기도 하고 막 비 계속 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비 맞으면서 막 계속 훈련하라고 해서 이제 하긴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들어와 철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막 전투하니 뭐니 그 정비하던 때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근데 아무튼 요거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 중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적격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한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 차입원가 자본을 종료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건물 같은 거 하는데 우리가 준공이 났어요. 준공 후에 내부 인테리어 뭐 등등을 해야 돼요. 오늘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제 보니까 뭔가 뭐 이렇게 좀 보수 같은 걸 막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얘는 공사가 끝난 걸로 본다. 그러니까 공사 끝난 게 뭐 마감 공사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준공 날 때까지만 자본하는 거고 그 위에 뭐 소소한 것들이 있어. 이렇게 약간 뭐 페인트 좀 더 덜 됐다, 뭐 실리콘 좀 덜 쐈어요. 좀 더 쏴야 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공사 종료로 본다. 그래서 여기 있죠. 적격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한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 여기 이제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큰 게 다 끝났으면 미세한 게 뭐 약간 이제 나머지 뭐 공사 조금 자투리 남은 거 있어요. 그래도 그냥 자본화 중단. 그걸로 이제 다 공사가 끝난 걸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10번도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10번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출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차입원가가 있어야지만 자본화가 된다. 지출이 발생했지만 차입원가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차입한 게 없어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즉 내 돈 가지고 공사 대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자본화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